옛날 한양에 가죽신을 만들어 사는 신아무개라는 갑바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죽신 만드는 솜씨가 좋기로 소문나 금세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집을 하나 사려던 중 큰 기와집 한 채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근의 거간꾼에게 물으니 주인이 아파서 낙향하여 싸게 나왔다며 흥정을 붙입니다. 그리하여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식구들을 데리고 이사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삿날 웬일인지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아니, 아무리 집이 싸게 나왔어도 귀신 나오는 집을 사다니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사 오는 사람마다 죄가 병들어 나간 집을 사다니. 하 수군거리는 소리에 갑바치는 거간꾼에게 따져 물었죠. 이보, 이 집에 귀신이 나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던데 알고 있으시오? 아니,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대요? 비워둬서 오래된 집이라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이지. 하, 동네 사람들 참 못되었네. 요즘 세상에 뭔 귀신이 나온다고. 거간꾼은 뭔가 아는 듯 하였지만 얼굴이 울긋불긋하며 시치미를 뚝 뗍니다. 신아무개는 꺼림칙했지만 집값을 다 치르고 이사하는 마당인지라 거간꾼 말을 고지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곤 곧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는 부지런히 이삿짐을 날랐습니다. 마당에 부려놓은 짐을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주인어른,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찾아왔나? 신아무개는 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네. 분명히 누가 나를 불렀는데? 신아무개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다시 주인어른, 여기에요, 여기. 바로 주인어른 뒤에 있어요. 순간 신아무개는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집에 귀신이 나온다더니 정말 귀신이로구나. 잔뜩 겁에 질린 그는 달아나려고 했지만 두 발이 땅에 붙은 듯 옴싹달싹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닭인지 사람인지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죠. 이때 또 귀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겁먹을 것 없어요. 나는 오랜 옛날부터 이 집에 붙어 사는 귀신이에요. 이제 주인어른이 이사 오셔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집안일 좀 거들어 줄까요? 그래, 그렇게 하시구려. 신아무개가 승낙하자 귀신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흩어져 있는 살림살이를 순식간에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어른 다 했어요. 오랜만에 일 좀 했더니 배가 고픈데 주인어른 저녁밥이나 한 상 차려줘요. 그래. 상은 어디다 차려줄까요? 주인어른 말씀 편히 하세요. 머슴한테 공대는요. 그렇게 하지요. 밥은 어디다 차려드릴까나. 머슴이 밥 먹는 자리가 뭐 중요하겠어요. 마당에 그냥 차려놓아요.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신아무개는 아내에게 저녁상을 차리게 해 마당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음식을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웠습니다. 밥그릇이며 국그릇, 반찬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잘 먹었다. 나도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나한테 꼬박꼬박 밥을 차려줘요. 알겠죠? 그래. 밥값은 할 테니 걱정 말아요. 나는 이 집 머슴이니까 무슨 일이든 시키세요. 뭐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부터 귀신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신아무개의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머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마당 쓰는 일부터 가죽신 만드는 일에 쓸 가죽을 나르는 일까지 열심히 모든 시키는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해놓았죠. 신통하여 하루는 주인이 머슴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저승에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었는가? 이 집에 머슴으로 오래 살았어요. 내 참 열심히 일했지요. 그런데 주인어른이 밥도 조금밖에 안 주고 약속한 세경도 안 주고 해서 배가 고파 살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논이라고 와서 배가 고파 광에서 생고구마 하나를 씹어 먹었어요. 그러다 주인어른 눈에 띄었는데 도둑놈이라며 실컷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곤 깨어보니 아무도 절 못 보더라고요. 듣고 보니 참 딱합니다. 원한 없는 귀신 없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해주고 밥도 못 얻어먹고 세경도 못 받고 굶주리다. 고구마 하나 몰래 먹었다고 매질을 해 머슴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니 주인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신아무개의 아내는 귀신을 위해 하루 3번 밥상을 차리는 것이 몹시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식솔들도 하루 3끼 차리기 힘든데 귀신 밥상까지 차리려니 일이 많게만 느껴졌겠죠.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요? 귀신 시중 드느라고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귀신도 우리 식구가 되었는데 어쩌겠소. 거기에 꽁으로 밥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꼭 참고 같이 살아야지. 싫어요. 귀신 시집살이를 하느니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아내는 귀신과 같이 살 수 없다며 집에서 쫓아내자고 했습니다. 귀신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귀신에게 밥을 주지 맙시다. 그러면 배가 고파서 아마 다른 집으로 갈 것이지요. 허참, 정 부인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구려. 집주인은 이튿날부터 귀신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위해 따로 상을 차리지 않고 자기네 식구들끼리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나를 굶겨? 어디 두고 보자. 앙심을 품은 귀신은 돌로 장독을 깨고 밥솥에 거름똥을 붓고 쌀독에 모래를 넣었습니다. 귀신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이사 가요.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그럽시다.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 수는 없으니까. 귀신은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버리고 이사를 가겠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주인 어른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나도 가겠어요. 주인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귀신도 따라오겠다고 하니 이사를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니?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 속을 썩이기만 하는구나. 주인 아내가 푸념조로 말하자 귀신이 낄낄거렸습니다. 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에요. 내 얼굴이 궁금하다면 벽에다 얼굴을 그려 보여주지요. 다음 날 귀신은 약속이나 한 듯 부엌이며 안방이며 뒷간이며 온 집안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참, 배고파 죽었다더니 퉁퉁 부은 것이 얼굴만 천근만근이네. 이놈의 귀신을 어찌할꼬. 잘 보았다. 그러니 어서 그림을 지우렴. 주인이 중얼거리자 귀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림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아, 정말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귀신과 살자니 부인은 못 살겠다 난리고 안 살자니 귀신의 온갖 해코지에 온몸이 병들 지경입니다. 왜 이 집이 그리 비어 있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왜 그리 수군거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귀신이랑 살든지 부인이랑 살든지 해야 한다면 당연히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튿날 주인은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 귀신을 없앴으면 하는데요. 주인은 무당에게 자기 집에 붙어 사는 귀신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말했습니다. 원한이 있는 귀신을 없애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서악산의 박쥐를 끓인 물로 밥을 지어 먹이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랜 원한이라 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서악산의 박쥐를 잡아다 밥을 지어 잘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하오. 고맙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내 큰 사례를 하겠소. 주인은 무당이 가르쳐준 대로 서쪽 바위산에서 박쥐를 잡아 물을 끓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머슴 귀신을 불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자에 내 생각해보니 열심히 일해주는 자네에게 홀대한 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객전문을 일찍 닫고 자네에게 손수 밥을 차려주려 하네. 그동안 자네는 광에 가서 들여온 곡식들 좀 정리해주게. 밥을 맛나게 차려준다니 머슴 귀신은 신이 나 열심히 광에 가서 가죽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틈을 타 박쥐 끓인 그물로 밥을 지었죠. 주인 어른, 배가 고파요. 빨리 밥 줘요. 알았다. 잠시만 기다려라. 주인은 얼른 밥상을 차려 마당에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귀신은 배가 고파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밥그릇에 밥알이 숭숭 없어지는 것을 보며 주인은 말합니다. 이보게, 내 오늘 염치 없지만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이제는 자네도 구천을 헤매이지 말고 저승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사시게. 지난 원한은 잊고 용서하고 살아야 사라지지 않겠는가? 살아보니 돌고 도는 것이 삶이니 또 다음 생에서 자네가 주인이 되고 내가 머슴이 될지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 부디 돌아가시고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세. 주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곤 갑자기 밥숟가락이 허공에서 떨어집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주인어른 이게 무슨 일이지요? 저를 보내시려 하나요? 그 뒤로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승으로 돌아갔나 봅니다. 그 뒤로 주인 집은 돈도 잘 벌고 평화롭게 잘 살았다 합니다. 머슴 귀신은 어찌 되었을까요? 원한을 잊고 새 삶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원한을 못 잊고 그 원한에 갇혀 아직도 구천을 헤매이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인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